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1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15일차. 네. 놓아버림이고요. 네. 다시 또 읽으니까 또 좋죠. 네. 중간에 67페이지예요. 놓아버림. 67페이지 감정 압도에서 벗어나면서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감정 압도에서 벗어나면서 감정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회피했다는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놓아버림을 통해서 이제 그 감정을 다시 검토해 억울함이나 무의식적 죄책감, 낮아지는 자존감 등의 후유증을 없앨 수 있다. 낮아지는 자존감, 무의식적인 죄책감들, 또 회피하고 있고 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자존감, 후유증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이제 떠오르니까. 그래서 감정 복합제의 파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다 감정의 조각들 뿐이다. 그 이후에는 감정의 조각들 뿐이다.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감정들의 조각들 뿐이라서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 큰 것들을 처리하면서 잔잔한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위기 수준의 생활만큼은 또렷이 의식하며 위기 수준의 상황만큼은 또렷이 의식하며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무사히 통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위기 처리를 지적 수준이 아니라 감정 수준에서 하면 위기 지속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이 생각으로 해서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감정 있잖아. 감정 수준에서 처리를 하면 극적으로 줄어든대요. 지속되는 시간이. 근데 보통 이제 감정이나 이렇게 에너지 전환보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늦어지는 거죠. 해결도 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감정 수준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실직한 사람의 경우, 지적 수준에서 위기를 처리하면 갖은 생각과 가상 시나리오가 수없이 떠오른다. 가상 시나리오도 수없이 떠오르고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떠오른다는 거야. 지적인 거. 근데 생각의 폭주하는 탓에, 그래서 생각이 폭주하는 탓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으며 생각이 많을 때 잠을 못 이루잖아요. 마음은 위기를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근데 아무런 성과도 없다. 이면의 감정을 항복할 때까지 온갖 생각만 꼬리를 물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감정적 위기를 겪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위기로 인해 삶 전체가 악영향을 받았고 이면의 감정을 다루는 노하우가 없는 대가를 똑똑히 치렀다. 감정 없이 끊임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묶고 생각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생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나이트 있잖아요. 생각 없이 잠잘 수 있는 거. 야, 너무 기통찬 것 같아요. 많이 드셔보셨나요? 자주 다 드셔보셨죠? 생각 없이 깊숙이 잠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품이라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삶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이로운 점이 많다. 성공적으로 그중 하나로 억제하거나 억압된 감정이 크게 줄어든다.
위기로 인해 올라온 감정을 포기한 결과, 위기로 어떤 공포심이라든지 자존심 상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포기한 결과 저장고에 남은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저장고에 남아있는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삶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하고 견딜 수 있다는 자각이 있기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진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진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삶에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하고 견딜 수 있는 자각이 있기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엄청 좋죠. 그다음에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또 줄어들죠.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이 커지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고, 우리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야. 서로 도우면서 그래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삶의 위기 뒤에는 길든 짧든 평화와 고요가 이어지는 시기가 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후에 높은 자각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이런 이로운 점이 있다. 삶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런 좋은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을 계속 먹었더니 안쪽은 되게 편안해졌는데 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번 주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듣기가 거북할 것 같아요. 참고 들으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네. 이런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이 있다. 시중에는 임사 체험을 다룬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엔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직면한 공포 중의 공포, 즉 죽음이 주는 두려움의 충격이 깊디 깊은 평정과 평화, 일체성, 두려움에 대한 면역성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그 공포 중의 공포가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충격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버지 선생님 얘기하시잖아요. 지나가다 나는 죽으려고 막 가는데 차가 쭉 오는 동안 차가 오는데 끽 하고 앞에 있으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죽을 뻔했네 그런다잖아요. 죽으러 가는데도 죽을 뻔했네 하고 놀라는데, 진짜 죽는 거를 놓는 게, 죽음 앞에서 완전 포기해서 그게 아니라 놓는 게 쉽진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업이 크대요. 드라마를 쓰다가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거. 그럼 다음 생에는 더 플러스 돼서 플러스가 또 되어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다시 드라마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업이 크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 두려움, 보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충격이 진짜 평정과 평화, 일제성, 두려움에 대한 면역성으로 대체된다는 거죠. 경험을 해보지는 자살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30대 초반에. 근데 왜 안 죽었을까? 그랬는데, 사장님은 죽으려고 하지 않았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죽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을 겁주려고 그랬지.
진짜 죽으려고 그랬으면 아무 데도 없는 데 가서 죽었겠죠? 근데 이제 남편이 있는데 거실에, 그리고 이제 홧김에 이제 겁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또 겁주려고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또 볼게요. 그들 중에 많은 이가 비상한 능력을 얻거나 죽음과 두려움이 대체돼서 평정과 평화, 일체성으로 대체된 경우에 어, 그 그들 중 많은 이가 비상한 능력을 얻거나 치유자가 되거나 영안이 생기거나 영안이 생기거나 영적 광명 상태에 들어섰다. 영적인 광명 상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뜻하지 않게 새로운 재능까지 생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삶의 모든 위기는 의식을 뒤바꿔서 새롭게 도약하게 해주며 옛 것을 놓아버려 새 것이 탄생하게 해준 씨앗을 품고 있다. 삶의 모든 위기는 의식을 뒤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뒤바꿔서 내가 과거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잊고 그냥 놓아버려야 되죠. 계속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신념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념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놓고 있지 못해서 계속 놓아야 돼요. 계속, 계속 놓아야 돼요. 놓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거고, 놓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탁 놓는 거가 잘 안 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놓는 거 계속 무엇을 놓아야 될지 계속 이제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 치유, 과거를 치유하는 것.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미해결된 과거의 위기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미해결된 과거의 위기가 지닌 잔재가 보일 것이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어, 과거의 위기가 지닌 잔재가 보일 것이다. 과거의 위기.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 있잖아요. 과거의 사건이 신념이 돼서 그 과거의 신념을 붙들고 있으면서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잔재가 보인다. 지금의 결과를 보면 잔재를 볼 수 있잖아요. 과거에 잔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 그 생각과 감정이 생각을 인식하는데 엄청난 생각과 감정, 느낌, 신념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모두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상 사람들 삶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악영향을 미쳐서 여기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런 생각과 감정이 삶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렸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삶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렸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그 일이 계속해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대가를 계속 과거의 사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치를 필요가 있는지도 계속 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잔재를 처리하는 데 쓸 수 있는 기제를 알고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부하의식을 들으면서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놓는 거.
놓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즉, 남은 감정을 조사해 놓아버림으로써, 남은 감정을 조사해서 놓아버림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남은 감정을 조사해서 놓아버리면. 남은 감정을 놓아버리고 싶지 않고 우리는 아직도 회피하고 억압시키고 그렇잖아요. 표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큰일을 치룬 뒤에 진가를 발휘하는 새로운 감정 치유 기법을 알게 된다. 어, 그래서 사건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의와 의미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남아있는 잔재도 싹 다 놓아버리면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새롭게 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죠. 맥락이 바뀐다. 의식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사건은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거라서 이거를 놓아버려야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대체가 아니라 긍정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개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 자체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과거를 후회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또 미래가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며, 일생을 보낸다고 한다. 일생을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환희는 경험하지 못한다. 이 시점의 환희는 경험하지 못한다. 지금의 환희가 있는데 자꾸 지금 있으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의 환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만 있다 하셨는데, 그쵸? 우리가 자꾸 엮여서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묶여 있어서 인간의 운명이 원래 그러하니 쓴 웃음이라고 지으며 참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흔히 짐작한다. 철학자들은 때로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활용해 허무주의의 철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철학자들 중 일부는 수년간 유명세를 얻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해결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감정의 희생자에 불과하다. 그런 감정을 계기로 끝없이 사물을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려 들게 된 것뿐이다. 감정을 계기로 끝없이 사물을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억제된 감정일 뿐임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합리화하는 정교한 지적 체계를 구축하느라 평생을 바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지적인 부분 합리화시키고 어떤 지적 체계를 구축하는 거, 생각하는데 온통 평생을 쓰고 있다는 거죠. 평생을 쓰고 있다. 이것만 듣기보다는 부화의식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고 이 반짝방을 들으면 훨씬 더 달라지죠. 에너지 맥락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어는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의 그 빛의 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빛을. 근데 그 에너지를 이해하고 알아듣는 데는 더 빨라요. 더 순수하기 때문에. 더 사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 이거를 들으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식 공부를 듣지 않고 이것만 들으면 지적 능력 있잖아요. 지적인 것만 더 커지지 의식이 높아지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것만 들으면 자부심에 찰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이래서 이렇지, 이렇지 생각만 해요. 이걸 보면서도 생각만 할 수 있거든요. 생각만 해서는 전혀 의식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거 보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관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 분별하고 있는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것을 보는 거지 그 사람 것을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식 공부를 꼭 들으면서 반짝밤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 치유사 과정 있잖아요. 치유사 과정을 등록 어, 하시는 단계에 있거든요. 치유사 과정은 1년 과정이 있어요. 목돈을 내면 조금 더 그 수업료가 싸요. 근데 이거를 3년 이상 아마 이걸 어,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아마 그게 안 될 거예요. 이게 그 치유사 과정에서 이게 좀 뭐가 조정이 되는지 그 속에서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치유사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죠.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저도 계속 학생으로 등록하거든요. 학생으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치유사 그 박사 과정을 받았어도 학위를 받았어도 뭐 어쨌든 학생 과정으로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생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그게 조금 아마 그래서 계속 유지가 돼서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에너지도 전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생각만 계속해요. 판단 분별 말이에요. 판단 분별에서 175 자부심에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존심은 놓지 않고 자부심에 차서 있으면은 계속 의식 성장을 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참 어제는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여기 들어오셨구나. 예, 그냥 선생님이 1월 달인가요? 그 계약하시고 뭐 이런 거 뭐 때문에 목돈으로 어차피 할 거 1월 달에 목돈으로 좀 내줄 사람은 내줘 그랬지 그러셨더니 그래서 목돈을 냈대요. 학생으로 등록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학생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재밌는 거야. 근데 그 치유사 되는 그 과정에 그렇게 입금이 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돈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 있잖아요. 돈에 대한 믿음은 따르고 성공에 대한 거 따르고 정서적인 거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두려워. 성공하려고 하니까 한 발짝 뛰려고 하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그런 그래도 예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난 큰 선물이 기대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엄청 선물이 있어요. 그 분한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1주차 시작이거든요. 다음 주 1주차 시작인데 1주차는 대구에서 하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중간에 조금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그래서 1주차는 다시 다음 주엔 대구예요. 부산이 아니라 대구 그 다음에 1주차 시작이거든요. 대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목돈을 냈더니 학생이 돼 있더라 그러시는데 정말 큰 선물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대구에서 하는데 선생님 간식 시간에 식사를 좀 준비를 해라. 한턱을 써야 된다. 제가 그랬더니 한턱 내라는 말 잘 안 하거든요. 저는 누군가한테 너 한턱 내, 네가 사. 뭐 차도 네가 사. 그런 말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제가 그분한테는 한턱을 내라 그랬어요. 너무 좋은 일이 그냥 좋은 일, 그냥 앉아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좋은 일이 뭐 그 복이죠. 그분의 복이에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또 질투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질투내는 건 자기 건 거고. 그게 질투내는 마음 자체가 내 마음. 저 사람은 왜 이랬는데 그랬어요. 그건 내 마음이야. 내 그릇이 요만한 거예요. 내 그릇만큼 커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잘하던, 잘 됐던, 어떻게 됐던.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잘 돼서 축하해줘야 내 거가 되는데,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래요?
우리한테는 왜 혜택 안 줘요? 그럼 내 그릇이 고만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기회나 그런 거는 세상이 똑같은 거라서, 어, 내 그릇만큼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근원적인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원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그릇을 확장시키는 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거 축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학생으로 등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등록을 하시고 의식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1주차는 대구에서 수업을 합니다.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